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배로 갚는다. 아마 한국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우리에게 아주 고마운 나라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에티오피아에 대해 물어보면 가장 먼저 커피를 떠올릴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커피는 미식가들 사이에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그 자부심 또한 굉장히 높은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예가체프, 시다모 등의 브랜드가 대표적인 에티오피아 원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지상군을 파병한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라는 건데요. 전쟁에서 한국은 여러 나라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모든 국가를 통틀어 유일하게 에티오피아는 반공주의, 이해득실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파병한 국가입니다.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바다 건너온 편지가 한국 관계자들에게 전해졌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파병을 결정한 셀라시의 황제는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로부터 침략받았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름이 있었고 누군가 무고하게 침략받는 일이 생기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며 우리나라에 파병을 진행한 겁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지난 몇십 년간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룩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대국으로 거듭난 우리나라에 비해 에티오피아는 아직까지도 가난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농업 기반의 개발도상국으로 남아있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빈민국 중 하나인데요. 커피 원두를 브랜드화시킨 이유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좋은 품질의 커피 원두가 주변국들에게 헐값에 넘어가며 농민들의 삶이 팍팍해지자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요. 2011년 동아프리카 일대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농업 기반 국가로 인구의 80%가 농촌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소작농 커피 재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기에 극심한 물 부족 현상은 농업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현재까지도 농촌 지역 70% 이상의 주민들은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유니세프 후원 광고에 자주 보이는 물을 얻기 위해 몇 시간씩 걷는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이는 정부 측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이며 이를 해결할 관계용 댐과 관계수로 등을 건설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하지만 시설을 건설하는 데 있어 노하우와 기술력이 부족했기에 다른 선진국의 도움이 절실했는데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관계청은 이탈리아, 일본 등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공사 난이도, 사업 예산 등을 이유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도도타군에 농업용수용 댐을 지어주겠다고 한 것이죠. 도도타군은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동남쪽으로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데요. 이는 차로 3시간 떨어져 있는 시골입니다. 강줄기가 있긴 하지만 우기에 의존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상하수도 시설인 미비에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건기에는 가뭄이 반복되어 들쭉날쭉한 수확량 때문에 기술의 도움이 절실한 곳입니다. 당시 2018년 총 1,590만 달러를 투입하는 도도타군 농업관계 역량 강화 사업은 이 지역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제 작물 재배, 농촌 개발을 위한 농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농업 용수를 확보하고 관계 수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현지 농가 2,200가구와 15,000여 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었죠. 하지만 두 번의 내전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2019년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건설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사업비만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 현장에 고립되는가 하면 강도 사건도 몇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을 딛고 사업이 시작된 지 거의 7년이 지나 결국 댐과 관계수로를 완공했는데요. 관계면적 1,100헥타르의 연중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높이 5m, 길이 87m에 추이보와 약 2km의 용수터널, 용수로 44.2km가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7년간의 사업에 종지부를 찍고 농업용수와 식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말 그대로 천지개벽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는 에티오피아 현지 언론들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총괄한 윤동균 단장은 주곡인 테프의 수확량이 획기적으로 늘어 더 이상 식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특히 토마토, 양파, 마늘, 감자, 고구마 등 특용 작물 재배 기술도 전수하고 있다.
수확해 시장에 내다 팔면 농가 소득도 2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인터뷰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겠죠. 해외 사업처장은 관계시설의 유지관리 교육은 물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 및 유통 판매 등 후속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관리하고 농작물 판매 루트를 개척해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원조하는 국가이며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의 원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을 돕는 농어촌공사의 해외 사업은 지난 1967년 베트남의 주월 한국농업사절단 파견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후 현재까지 해외 사업을 통해 농업용 댐과 관계개발, 경지정리 등 농업인프라 구축은 물론 농촌마을 개발, 농산물 수확 후 관리 등을 수행하면서 개발도상국 농업발전과 농촌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은 끊임없이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요. LG노동조합은 2013년부터 매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용사 복지회관을 방문해 생존 참전용사 약 100명에게 생활지원금과 생필품, 건강식품 등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전 당시 한국은 70년 전 에티오피아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며 직접 파병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에티오피아에 도착한 즉시 열악한 정부군의 훈련 상태를 개선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손에 정예 병력으로 거듭난 에티오피아 정부군은 이후 반군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한국군의 도움으로 승전을 거듭한 결과 유리한 협상을 맺었다고 하죠. 반군은 악에 바쳤는지 아디스아바바를 급습했고 이들이 공격한 곳은 다름 아닌 한국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강류부대 생존자분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인데요.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특수부대가 단숨에 반군들을 전멸시키고 마을을 지켜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전과가 에티오피아 전역에 알려져 큰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과 장학금에도 많은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LG코이카 희망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약 4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대부분 취업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참전용사의 후손 취약계층 청년 등의 학비는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육군 39사단에서 장병들이 기부금 450만 원을 전달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옐레마 사딕의 후손 키루벨 아티키르트가 노후화된 생활환경에서 전기압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병들이 자율모금을 통해 기부한 것입니다. 이후 아티키르트가 직접 39사단 장병들에게 편지를 보내 감동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편지에는 전소된 집 복구 및 생필품 지원 등 후원금 450만 원의 사용처와 함께 감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곳은 이영만리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한국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연구진들이 기지를 발휘해 친환경 댐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가뭄에 안정적으로 용수 확보 기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99.2%로 매우 높지만 나머지 0.8%의 소외 지역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가뭄이 와도 최소 10일 이상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래 저장형 댐, 이른바 샌드댐을 개발했습니다. 샌드댐은 모래에 물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크기가 다른 세 종류의 모래와 자갈을 차례로 쌓아 만들었습니다. 지하수가 없는 지역에 샌드댐으로 인공 지하수를 만든 셈이죠. 물을 모래층에 저장하기 때문에 증발을 막고 거의 얼지도 않아 가뭄이 와도 안정적으로 물 공급이 가능하며 샌드댐 건설로 이 지역에는 하루 190톤의 물을 마을로 공급할 수 있게 됐는데 모래층의 자연 여과 기능으로 수질 개선에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생활용수로 이용될 물인데 모래 때문에 파이프가 막히거나 흙탕물이 나와선 안 되겠죠? 건설기술연구원은 모래 입자가 파이프에 끼어서 흐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필터 팩스크린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샌드댐은 이미 아프리카 지역과 같은 건조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기가 되면 강수량을 견디지 못해 모래가 파이프를 막아 골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 특허를 낸 것이죠. 식수를 자연 계곡에서 얻는 지역은 전국에 약 600여 곳으로 연구진은 일반 상수도 설치 비용의 10% 수준이면 샌드댐을 만들 수 있으며 실증 실험까지 마친 만큼
전국의 다른 물 소외 지역에도 샌드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갚는 나라 대한민국. 산업, 군사, 복지 등 이렇게까지 퍼주면 한국은 뭐 먹고 사냐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한 은혜 갚기인데요. 이것은 한국도 그들에게 받은 도움, 그들이 받은 고통을 잊지 않았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깊은 공감과 유대로 이어진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원합니다.